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전국 정원 차장이 밝힌 박지원 국정원의 실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 자초, 국정원 무력화와 국가보안법 개정의 미온적 대응, 잘못된 업무 방향, 사이버 안전과 우주정보 주력, 잘못된 조직 운영과 기강 회의. 2020년 7월 27일 취임한 박지원 국정원장 퇴임을 3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정원 차장이 박지원 국정원의 충격적인 실체들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그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취임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퇴임을 3개월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박 원장은 비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경력과 언행으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달 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새해 인사를 하고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린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박 원장과 관련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국정원의 탈정치화가 중요한 시기에 사상 처음으로 정치인이 원장에 임명됐다는 점, 안보, 정보와 관련된 전문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북한의 우호적 성향이라는 점, 78세로 역대 최고령이라는 점, 전과 경력이 있는 유일한 원장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취임 초에는 박 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경험과 폭넓은 인맥 그리고 정치 구단의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남북관계 복원과 원만한 국정원 개혁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평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색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을 불구정보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안보 중추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능력과 역할과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정원의 위상 실추에는 박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몫했다는 것이 정평이다. 취임 후 첫 주말 페이스북에 교회 간다는 글을 쓰고 미국 방문 시에는 지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DC도 오늘 NY도 비오다라고 댓글을 달아 동선을 노출시켰다. 목포 성당에 가서는 교황 방북 추진 사실을 공개했고 작년 8월에는 김정은이 남북통신선 복원을 먼저 요청했다고 발표해 청와대와 통일부가 뒤늦게 부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10월에는 국정원에서 개최된 한 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12월에는 이스라엘 방문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등 기밀 사항을 자주 공개해 외교 안보 관료들 사이에서 홍보원장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이 많았다. 2020년 8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기능 폐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등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많았으나 반대 의견 한 번 내지 않아 결국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 조항들이 삭제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국보법 개정안 검토를 위해 제7조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하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경찰이 청소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지원 원장은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는 것 같다. 박 원장 부임 이후 북한 정보 분석, 대북 공작, 대공수사 등 국정원 고유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남북대화 복원, 종전선언 및 정상회담 추진에 올인하고 있다. 더욱이 박 원장은 앞으로 사이버 안전과 우주정보 등 미래형 정보기관 기능을 확대할 것이며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가 사이버 안전에 투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사이버 안전과 우주정보는 비밀정보기관보다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정부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핵심 업무로 설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박 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장은 국정원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박 원장은 취임 초부터 자해적인 언행을 거듭했다. 취임 3일 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 정, 청협의에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지원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국정원 서버를 뒤져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부마항쟁 진실규명을 자료 132건, 1447쪽을 5.18 진실규명조사위원회에는 101건 6888쪽과 사진, 영상자료 258건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 건을 제공했다. 인사와 조직기강도 엉망이 됐다.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과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찾아 외부 단체에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중용하고 있고, 외부 용역 발주 시에는 개인적 친분을 중시해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을 좋아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이 긴장감과 업무 열정이 없으니 일 잘하라 닥달하는 간부도 없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관행이 정착돼 업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에게서 정보요원으로서의 야성과 긴장감, 사명감과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어 중간급 간부들은 국정원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원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인기를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등 무기력한 고령의 원장이 지닌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신속하게 국정원을 개편하고 대공 업무에 힘을 실어 국정원 본연의 야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정원 차장이 밝힌 박지원 국정원의 실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